여러분, 혹시 싱가포르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마리나 베이 샌즈의 화려한 야경, 거리 하나 없는 깨끗한 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그리고 세계 4위 금융허브라는 타이틀. 1인당 GDP 9만 달러를 넘어서며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싱가포르는 분명 성공한 도시국가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싱가포르 국민들은 조용히, 그러나 점점 더 빠르게 자신들의 나라를 등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진위계 수는 42.5로 홍콩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곳입니다.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민의 48%가 정부가 집값 안정에 실패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2024년 6월 기준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6% 상승했고 2021년 이후 싱가포르 중심지 오차드 지역 아파트의 평균 임대 가격은 40% 이상 폭등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하며 부유한 나라. 그런데 왜 국민들은 떠나고 있는 걸까요? 숫자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싱가포르의 개인 임대주택 월 임대료는 2,600달러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2022년 한 해에만 약 2,800명의 고액 자산가가 싱가포르로 유입되었습니다. 부자들은 몰려들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정작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싱가포르인들은 자기 나라에서 밀려나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싱가포르의 언론 자유 지수는 180개국 중 129위라는 사실입니다. 경제 규모와 비교하면 최악 수준입니다. 2019년부터 가짜뉴스 방지법이 시행되어 정부가 가짜뉴스하고 판단한 기사를 삭제하거나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 있고 2021년에는 외세간섭대 처법까지 통과시켰습니다. 깨끗한 거리 뒤에는 침묵을 강요당한 시민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싱가포르의 민낯입니다. 한때 아시아의 기적이라 불렸던 이 나라는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화려한 마철로 뒤편에는 감당할 수 없는 집값에 절망하는 젊은이들이 있고 부유한 외국인들의 유입으로 자신의 땅에서 이방인이 되어가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교육 시스템 이면에는 극심한 경쟁과 압박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있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면서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성공일까요?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지만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GDP는 높지만 행복은 낮습니다. 거리는 깨끗하지만 자유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부는 넘쳐나지만 기회는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도시라 불렸던 곳, 왜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싱가포르의 화려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깨끗함과 질서의 대가로 무엇을 희생했는지, 그리고 그 희생이 지금 이 나라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부국에 가면 뒤에 가려진 불평등과 억압의 실체, 번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국민들의 고통,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붕괴의 징후들. 싱가포르의 진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1965년 8월 9일,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강제로 분리되며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당시 싱가포르의 초대 총리 리콴유는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천연자원도, 배우지도, 식량도, 심지어 식수조차 없는 작은 섬나라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면적은 서울보다 조금 큰 720제곱킬로미터, 인구는 불과 190만 명, 1인당 GDP는 500달러 약 67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실업률은 14%를 넘었고 주택 부족 문제는 심각했으며 인구의 70%가 빈민가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영국 식민지 시절 무역 중개지로 명맥을 유지하던 이 작은 항구 도시는 독립과 동시에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러나 리콴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희생의 대상은 바로 국민들의 자유였습니다. 리콴유 정부는 철저한 중앙집권적 통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1968년 고용법을 개정해 파업권을 사실상 박탈했고 1971년에는 신문출판법을 통과시켜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1963년 냉장고 작전이라 불리는 대규모 야당 탄압으로
100명 이상의 정치인과 활동가들을 구금했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는 철저히 짓밟혔습니다. 비판하는 언론은 폐간당했습니다. 저항하는 시민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리콴유는 경제 발전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1961년 경제개발청을 설립하고 외국 자본 유치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1968년부터 1973년 사이 제조업 부문 외국인 직접 투자는 연평균 41%씩 증가했습니다.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해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했고 1981년 창의공항을 건설해 아시아의 항공 허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965년 500달러에 불과하던 1인당 GDP는 1980년 5,000달러를 돌파했고 1990년에는 13,000달러에 달했습니다. 불과 25년 만에 26배 성장한 겁니다. 세계는 이를 아시아의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1990년대 들어 싱가포르는 금융 허브로 변모했습니다.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에도 싱가포르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했고 2000년대 초반에는 세계 4위 금융센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10년 마리나베이 샌즈가 개장하며 싱가포르는 관광과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지로도 부상했습니다. 이 복합 리조트 하나의 건설 비용만 8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깨끗한 거리는 싱가포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968년 깨끗하고 푸른 싱가포르 캠페인을 시작으로 1992년에는 껌 판매 금지법까지 시행했습니다. 길에 쓰레기를 버리면 최대 2,000달러의 벌금,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면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2012년 한 조사에서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주택 문제도 독특한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1960년 주택개발청을 설립하고 대규모 공공주택 건설에 나섰습니다. 2020년 기준 싱가포르 국민의 82%가 HDB라 불리는 공공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 소유율은 90%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주거 정책처럼 보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 싱가포르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부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낮은 법인세율 17%과 상속세 폐지 2008년로 전 세계 부유층과 기업들이 몰려들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가 약화되자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스위스로 급부상했습니다. 2019년 기준 싱가포르에는 2조 달러 약 2,680조 원 이상의 해외 자산이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교육 시스템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OECD 국제학업성 취도평가 PISA에서 싱가포르는 2015년과 2018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수학, 과학, 읽기 모든 부문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거뒀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와 난양공과대학교는 아시아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6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싱가포르는 아무것도 없던 작은 섬나라에서 세계 4위, 금융허브,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 아시아 최고의 교육 강국으로 변모했습니다. 2019년 1인당 GDP는 6만 5천 달러를 돌파하며 아시아 1위, 세계 8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공 뒤에는 숨겨진 대가가 있었습니다. 철저한 통제, 억압된 자유, 그리고 희생당한 개인의 권리. 리콴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시민들이 자유롭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시민들이 질서정연하기를 원한다. 실제로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싱가포르에서는 사법적 절차 없이 구금할 수 있는 국내보안법이 지속적으로 적용되었고 수백 명이 재판 없이 수년간 구금되었습니다. 경제적 번영은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깨끗한 거리는 만들었지만 그 대가로 시민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부는 축적되었지만 그 부는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의 기적이라 불렸던 싱가포르의 부상, 그 화려한 성공 신화 뒤편에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통제와 억압, 그리고 점점 더 심화되는 불평등의 씨앗이 심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지금 싱가포르를 내부에서부터 갉아먹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화려한 성공 신화의 이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싱가포르가 지불해야 했던 숨겨진 대가, 그리고 지금도 국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고통의 실체 말입니다. 먼저 주택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싱가포르의 주택 소유율은 90%가 넘습니다. 놀라운 수치죠.
하지만 여기에는 충격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입니다. 국민들이 소유한다는 HDB 아파트는 사실 99년 임대 계약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저축해서 산 집이 99년 후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이 국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가격입니다. 2024년 기준 싱가포르 중심부 개인주택의 평균 가격은 평방미터당 24,000달러에 달합니다. 84제곱미터 약 25평 아파트 하나가 20억 원이 넘는 겁니다. HDB 공공주택도 만만치 않습니다. 2023년 사룸 HDB의 평균 전매가는 6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중위소득은 연 5만 4천 달러 수준인데 집 한 채 사려면 소득의 11배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2021년부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전 세계 부유층이 싱가포르로 몰려들면서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2021년 한 해에만 주택 가격이 10.6% 상승했고 2022년에는 8.6%, 2023년에는 6.7% 올랐습니다. 3년 연속 두 자릿수에 가까운 상승률입니다. 오차드 지역 고급 아파트의 월세는 2021년 대비 40% 이상 폭등해 평균 1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젊은 세대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 설문조사에서 싱가포르 밀레니얼 세대의 67%가 내 힘으로는 절대 집을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30대 직장인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좋은 대학을 나왔고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집을 사려면 최소 10년은 더 저축해야 합니다. 결혼도 아이도 꿈도 꿀 수 없어요. 이게 아시아 최고 부국의 현실입니다. 소득 불평등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싱가포르의 지니계수는 0.42로 선진국 중 최악 수준이며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2%를 가져갑니다. 하위 10%의 평균 월소득은 1,500달러에 불과한 반면 상위 10%는 2만 달러가 넘습니다. 무려 13배 차이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불평등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2023년 기준 전체 인구 590만 명 중 140만 명이 외국인 노동자이며 이들은 건설, 제조, 가사, 서비스업 등 저임금 업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사도우미의 평균 월급은 400에서 600 싱가포르 달러에 불과하며 경력자도 최대 800 싱가포르 달러 약 76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건설 및 제조업 단순 노동자들은 보험비를 포함해도 월 100만 원을 넘지 않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이들의 근로 환경입니다. 국제노동기구 조사에 따르면 가사 근로자의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12.8시간으로 주당 81시간이 넘습니다. 약 20만 명의 저숙련 이주 노동자가 43개의 대형 기숙사에 거주하는데 한 방에 적게는 48명, 많게는 1220명까지 함께 거주하고 때로는 100명이 5개의 화장실을 사용하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수만 명이 확진되었습니다. 깨끗한 도시 싱가포르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교육 시스템의 이면도 잔혹합니다. 싱가포르는 PISA 평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지만 그 대가는 처참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치르는 PSLE 시험은 한 번의 시험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 시험 결과에 따라 중학교가 배정되고 사실상 인생의 트랙이 결정되는 겁니다. 2022년 한 조사에서 싱가포르 학생의 36%가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청소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6.9명으로 아시아 평균을 상회합니다. 한 학부모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매일 밤 11시까지 공부합니다. 학원을 3개 다니고 주말에도 쉬지 못해요. 12살 아이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여기서 뒤처지면 끝이거든요. 세계 최고의 교육 시스템 뒤에는 짓밟힌 아이들의 영혼이 있었던 겁니다.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어떨까요?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23년 싱가포르의 언론 자유 지수를 180개국 중 129위로 평가했습니다. 북한 178위보다는 높지만 미얀마 173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2019년 시행된 가짜뉴스 방지법 POFMA는 정부가 가짜뉴스로 판단한 모든 게시물에 대해
삭제나 정정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023년까지 70건 이상의 정정 명령이 내려졌으며 그중 상당수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더욱 강력한 외세간섭대 처법 FICA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외국의 영향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정부가 광범위한 조사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문제는 외국의 영향이 무엇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해외 언론과 인터뷰하거나 국제 NGO와 협력하거나 외국인과 토론하는 것만으로도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야당 정치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건 직업적 자살입니다. 언론인은 해고당하고 학자는 연구비를 잃고 변호사는 의뢰인을 잃습니다. 침묵만이 생존의 방법입니다. 2020년 한 조사에서 싱가포르 국민의 58%가 정치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두렵다고 답했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집회를 하려면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허가 없이 집회가 가능한 곳은 홍림공원의 스피커스 코너뿐인데 여기서조차 외국인은 연설할 수 없고 인종이나 종교 문제를 다룰 수 없으며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2019년 한 환경운동가가 무허가 1인 시위를 했다가 체포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깨끗한 거리 뒤에는 침묵을 강요당한 시민들이 있었던 겁니다. LGBTQ 권리 문제도 심각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2007년까지 동성 간 성행위가 형법 377A조에 의해 불법이었고 2022년에야 겨우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헌법을 개정해 결혼을 남성과 여성 간의 결합으로 명시했습니다. 2023년 한 조사에서 싱가포르 LGBTQ 청소년의 72%가 차별과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도 만연합니다. 2021년 한 방글라데시 노동자는 7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했고 항의하자 강제 출국 조치를 당했습니다. 가사 노동자의 40%가 휴일 없이 일한다고 답했으며 15%는 신체적 학대를 경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들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으며 남성 외국인 노동자는 도시 외곽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여성 가사도우미는 집주인과 숙식을 함께하며 주 6일 일합니다. 부유한 싱가포르를 떠받치는 건 착취당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의 사법 제도를 봐야 합니다. 싱가포르는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이며 인구 대비 사형 집행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022년까지 주로 마약 관련 범죄로 11명이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2022년 말레이시아 국적의 지적장애인이 대마초, 밀반입 혐의로 사형당했을 때 국제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이 항의했지만 싱가포르 정부는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며 집행을 강행했습니다. 이것이 깨끗한 거리의 진짜 대가입니다. 질서와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자유가 억압되고 경제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부유함이라는 겉모습 뒤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지만 동시에 가장 억압적인 나라 중 하나입니다. 화려한 마철로 뒤편에는 집을 살 수 없어 절망하는 젊은이들이 있고 세계 최고의 교육 시스템 이면에는 스트레스로 무너지는 아이들이 있으며 깨끗한 거리 밑에는 침묵을 강요당한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GDP 9만 달러가 넘는 이 최고의 도시에서 한 방에 20명씩 거주하며 주당 81시간을 일하고도 월 100만 원을 못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숨겨진 비용이 지금 싱가포르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싱가포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2023년 싱가포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약 26만 명의 싱가포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해외로 이주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5%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의 프로필입니다. 의사, 엔지니어, 금융 전문가, 교수, 연구원. 싱가포르가 수십 년간 투자해 키워낸 최고의 인재들이 조국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를 졸업한 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싱가포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집을 사려면 30년을 저축해야 하고 아이를 낳으면 12살부터 경쟁 지옥에 밀어넣어야 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내면 경력의 타격을 받습니다. 저는 호주로 갑니다. 거기서는 적어도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요. 2024년 싱가포르 경영대학 조사에 따르면 싱가포르 밀레니얼과 지세대의 절반 이상이 기회가 된다면 해외 이주를 고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1위는 감당할 수 없는 생활비, 2위는 일과 삶의 균형 부재, 3위는 제한된 개인의 자유였습니다. 집값 문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위기가 되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싱가포르 부동산 가격은 또다시 4.8%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2021년부터 16차례 연속으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했지만 집값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부유한 외국인들의 유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한 해에만 약 3,200명의 고액 자산가가 싱가포르로 이주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중동에서 온 억만장자들입니다. 이들이 오차드, 센토사, 마리나베이 지역의 프리미엄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센토사의 한 펜트하우스가 6,200만 싱가포르 달러에 거래되어 싱가포르 역사상 최고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부자들은 몰려들고 평범한 시민들은 밀려나고 있습니다. 30대 초반의 한 부부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둘 다 대학을 나왔고 좋은 직장에 다닙니다. 연봉을 합치면 12만 싱가포르 달러가 넘어요. 그런데도 사룸 HDB 아파트 하나 사려면 10년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아이는 엄두도 못 내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싱가포르 정부는 2024년 4월 새로운 규제책을 발표했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세를 기존 30%에서 60%로 대폭 인상한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회의적입니다. 초부유층에게 60%의 세금은 큰 장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부동산 중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0억 원짜리 집을 사는 사람에게 600억 원의 세금은 그저 거래 비용일 뿐입니다. 돈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올 겁니다. 교육 시스템의 압박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2023년 싱가포르 정신건강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12세에서 18세 청소년의 42%가 중등도 이상의 우울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2018년 대비 15%포인트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2년 한 해에만 10대 청소년 자살 시도가 400건 이상 보고되었고 이 중 27명이 실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고등학생은 익명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잡니다. 학교 수업 끝나면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학원을 다녀요. 집에 오면 11시고 숙제하다 보면 새벽 2시가 됩니다. 친구들과 놀아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가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부모들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2024년 한 조사에서 싱가포르 학부모의 81%가 자녀 교육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아이당 월 2,000 싱가포르 달러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일부 가정은 월 5,000 싱가포르 달러가 넘는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낸 건 탁월한 인재가 아니라 지쳐 쓰러지는 아이들과 절망하는 부모들이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도 무너졌습니다. 2023년 OECD 조사에 따르면 싱가포르 직장인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238시간으로 조사 대상국 중 5위를 기록했습니다. 주당 평균 43시간을 일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심각합니다. 금융권과 IT 업계 종사자들은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저녁 10시 이후에도 업무 메시지에 답해야 합니다. 한 30대 직장인은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6일을 일합니다. 평일에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하고 토요일에도 오전 근무를 합니다. 일요일에만 쉬는데 그날도 업무 이메일을 확인해야 해요. 친구들을 만나본 지 6개월이 넘었고 연애는 꿈도 못 꿉니다. 이게 1인당 GDP 9만 달러 나라의 현실입니다. 출산율은 붕괴 직전입니다. 2023년 싱가포르의 합계 출산율은 0.97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2년 1.04명보다 더 떨어진 수치입니다. 정부는 2001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2024년에는 첫째,
아이 1만 1천 싱가포르 달러, 둘째 1만 3천 싱가포르 달러까지 인상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왜일까요? 2024년 설문조사에서 싱가포르 젊은이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이를 키울 여유가 없다. 경쟁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문제였던 겁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 이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만 가짜뉴스 방지법에 따른 정정 명령이 23건 발동되었고 그중 18건이 정부 정책 비판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한 블로거는 HDB 아파트의 99년 임대 문제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정정 명령을 받았고 한 유튜버는 외국인 노동자 처우 문제를 다룬 영상을 삭제해야 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지고 침묵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싱가포르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나라를 감옥 같다고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 한 온라인 조사에서 싱가포르는 살기 좋은 나라인가? 라는 질문에 20대와 30대의 56%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85% 이상이 예라고 답했던 질문입니다. 부유한 나라, 깨끗한 거리, 안전한 환경. 하지만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집을 살 수 없고,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자유롭게 말할 수 없고, 숨 쉴 여유가 없는 나라. 1인당 GDP 9만 달러가 넘지만 청년들은 절망하고, 교육 세계 1위지만 아이들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지만 국민들은 탈출을 꿈꾸는 나라. 이것이 2024년 싱가포르의 민낯입니다. 화려한 마천루는 여전히 빛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공의 상징이었던 이 나라는 지금 내부에서부터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가장 두려운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만약 이 모든 게 계속된다면 싱가포르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붕괴의 징후들입니다. 먼저 인재 유출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싱가포르 인적자원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해외로 떠난 싱가포르인 중 72%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2010년대 초반 43%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수치입니다. 더욱 심각한 건 이들 중 84%가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이며 의료, 공학, 금융, IT 분야의 핵심 전문가라는 사실입니다. 싱가포르가 한 명의 의사를 양성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100만 싱가포르 달러입니다. 지난 10년간 약 1200명의 의사가 해외로 떠났습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1조 2천억 원의 국가 투자가 사라진 겁니다. IT 엔지니어는 어떨까요? 2022년 한 해에만 약 3,500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싱가포르를 떠나 미국, 캐나다, 호주로 이주했습니다. 한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수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인재를 키워내지만 그들을 붙잡아둘 수 없습니다. 10년 후 싱가포르는 인재 공동화 현상을 겪게 될 겁니다. 돈으로 외국 인재를 데려올 수는 있지만 국가에 대한 충성심까지 살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싱가포르 정부는 이 문제를 외국 인재 유치로 메우려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싱가포르에는 약 17만 명의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이피를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5년에서 10년 정도 일하다가 자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로 이동합니다. 뿌리 내리지 않는 인재들로 국가를 유지하는 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출산율 붕괴는 더욱 파국적인 결과를 불러올 겁니다. 2023년 합계 출산율 0.97명이 계속된다면 싱가포르 인구는 2050년까지 현재의 60%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UN 인구기금 추산에 따르면 2040년 싱가포르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1%에 달할 것이며 이는 일본을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문제는 숫자가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젊은 인재들은 떠나고 출산율은 최저이며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나라를 지탱할까요? 2024년 싱가포르 경제연구소 보고서는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45년 싱가포르는 생산 가능 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연금 시스템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중앙적립기금 CPF는 개인 저축 방식이지만 고령화가 심화되면 의료비와 사회복지 지출이 폭증하게 됩니다. 2024년 정부 예산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21%로 10년 전 대비 2배 증가했습니다. 2040년에는 이 비율이 40%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부동산 시장도 시한폭탄입니다. 지금은 부자들이 몰려들어 집값이 치솟고 있지만 이 버블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2024년 국제통화기금은 싱가포르 부동산 시장이 심각하게 과열되어 있으며 조정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다시 닥친다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간다면 더 심각한 건 99년 임대 HDB 아파트의 시한폭탄입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지어진 HDB 아파트들이 2060년대부터 차례로 만료됩니다. 현재 이 아파트들의 가치는 여전히 50만 싱가포르 달러에서 70만 싱가포르 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 기간이 30년 이하로 남으면 가치는 급락합니다. 2023년 한 연구에 따르면 임대 기간 20년 남은 HDB의 가치는 10년 전 대비 40% 이상 하락했습니다. 2045년경 수십만 명의 노년층이 자신이 평생 저축해서 산 집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정부가 보상해 줄까요? 재개발을 해 줄까요? 싱가포르 정부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시한폭탄입니다. 2040년대에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자산 가치를 잃게 되면 사회적 게을란이 일어날 겁니다. 사회 통합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전체 인구의 약 40%가 외국인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저임금 노동자이거나 단기 체류 전문가들입니다. 국가 정체성은 희미해지고 공동체 의식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2024년 한 사회학 연구는 싱가포르는 더 이상 국가가 아니라 거대한 비즈니스 허브가 되어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외국인들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는다, 부유한 외국인들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 불만이 폭증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지만 억압된 분노는 언젠가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억압은 더욱 심각한 결과를 낳을 겁니다. 역사는 증명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막는 정부는 결국 국민과 괴리되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지금 국민의 진짜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SNS에서, 거리에서, 가정에서 분출되는 불만과 절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정치학자 한 명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압력솥과 같습니다. 뚜껑을 꽉 닫고 불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문제는 언제냐는 것뿐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위기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제 모델은 글로벌 자본과 무역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하지만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보호무역주의 확산, 공급망 재편. 싱가포르는 이 모든 변화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2023년 세계은행 보고서는 싱가포르는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이 낮으며 글로벌 경제 위기 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다음 금융위기가 온다면, 만약 중국 경제가 무너진다면, 만약 글로벌 무역이 붕괴된다면 싱가포르는 버틸 수 있을까요? 천연자원도, 배후지도, 내수시장도 없는 이 작은 섬나라가 외부 세계로부터 단절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2030년대 중반, 글로벌 경기 침체가 닥칩니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며 실업률이 치솟습니다. 젊은 인재들은 이미 대부분 떠났고 남은 건 고령화된 인구와 단기 체류 외국인들뿐입니다. 정부는 통제를 강화하지만 침묵을 강요받던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 경찰과의 충돌, 혼란과 불안, 깨끗한 도시의 유리벽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입니다. 이건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지금 싱가포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징후들이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재 유출, 출산율 붕괴, 부동산 버블, 사회 분열, 표현의 자유 억압, 구조적 취약성.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한 싱가포르 경제학자는 2024년 한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지금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한 발만 더 나가면 추락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가장 깨끗한 도시, 가장 안전한 국가. 하지만 그 화려한 외관 뒤에는 균열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번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나라는 사실 모래 위에 세워진 성이었던 겁니다. 파도가 밀려오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는 지금 저 멀리서 이미 다가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미래는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변화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평등을 해소하고 자유를 회복하고 진정한 공동체를 만드는 길. 다른 하나는 몰락입니다. 계속 통제하고 억압하고 외면하다가 결국 내부에서부터 붕괴되는 길. 과연 싱가포르는 어느 길을 선택할까요? 아니, 선택할 수 있기는 한 걸까요? 화려한 마철루는 여전히 빛나고 있지만 그 빛 아래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거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그 깨끗함의 대가로 희생된 것들이 이제 복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싱가포르가 마주한 미래입니다. 부유함 속의 붕괴, 성공 속의 몰락, 번영 속의 파멸. 역설적이지만 바로 그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싱가포르라는 거대한 시험의 결말 앞에 서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거리, 가장 부유한 국민,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 1인당 GDP 9만 달러 약 1억 2천만 원가 넘는 이 나라는 분명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60년 만에 아무것도 없던 작은 섬나라가 세계 4위 금융 허브로 올라섰으니까요. 숫자로만 보면 완벽한 성공 신화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 화려한 숫자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를요. 집을 살 수 없어 절망하는 젊은이들, 12살의 우울증 약을 먹는 아이들, 입을 열 수 없어 침묵하는 시민들, 한 방에 20명씩 거주하며 착취당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이것이 1인당 GDP 9만 달러 뒤에 가려진 진짜 모습입니다. 부유함이라는 가면 뒤에서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었던 겁니다. 싱가포르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과연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GDP가 높으면 성공한 나라일까요? 거리가 깨끗하면 좋은 사회일까요? 실업률이 낮고 범죄율이 낮으면 행복한 국가일까요? 싱가포르는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들은 떠나고 있을까요? 왜 젊은 세대의 67%가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말할까요? 왜 58%의 시민들이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조차 두려워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리콴유는 말했습니다. 나는 시민들이 자유롭기를 원하지 않는다. 질서정연하기를 원한다. 그는 자신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질서정연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국민들은 자유를 잃었습니다.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심지어 자기 삶을 선택할 자유까지 말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싱가포르를 발전 모델이라 부릅니다. 효율성의 극치, 국가 주도 경제의 성공 사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국민들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진짜 성공인지 말입니다. 평생 저축해도 집 한 채 살 수 없는 사회가, 아이들이 12살에 우울증에 걸리는 교육 시스템이, 정부를 비판하면 직업을 잃는 나라가 과연 성공한 사회일까요? 싱가포르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와 질서만으로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요. 통제와 억압으로 이룬 번영은 결국 그 자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것을요. 지금 싱가포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재 유출, 출산율 급락, 사회적 불만 증가는 모두 그 붕괴의 전조입니다. 2024년 싱가포르의 출산율은 1.0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은 사회, 미래 세대에게 이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사회. 이보다 더 명확한 실패의 증거가 또 있을까요? 돈은 있지만 희망이 없는 나라, 부유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국가, 깨끗하지만 자유롭지 못한 사회. 이것이 싱가포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한국도, 일본도, 중국도,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싱가포르를 부러워하며 따라하려 했습니다. 강력한 정부, 효율적인 시스템, 경제 성장 우선주의.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미래일까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1인당 GDP 9만 달러지만 집을 살 수 없고 의견을 말할 수 없는 사회. 아니면 조금 덜 부유하더라도 자유롭게 숨 쉬고 꿈꿀 수 있는 사회. 깨끗한 거리를 위해 침묵을 강요당하는 나라? 아니면 조금 지저분하더라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라? 진정한 성공은 숫자가 아닙니다. 건물의 높이가 아닙니다. 거리의 깨끗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그 나라의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자유로운지, 얼마나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본다면 싱가포르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마리나 베이 샌즈, 반짝이는 금융타워, 완벽하게 정돈된 거리.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불행하다면, 그곳을 떠나고 싶어 한다면,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번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싱가포르의 실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요. 부와 안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요. 자유, 존엄성, 그리고 선택할 권리. 이것들이 없다면 아무리 깨끗한 거리도, 아무리 높은 GDP도 결국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싱가포르 젊은이들이 짐을 싸고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나라를, 부모님이 평생 일궈온 이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찾는 건 더 높은 월급이 아닙니다. 더 큰 집이 아닙니다. 그들이 찾는 건 자유입니다. 숨 쉴 공간입니다.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이를 낳아도 괜찮다고 느낄 수 있는 미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에서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일이 또 있을까요? 이보다 더 명확한 실패의 증거가 또 있을까요? 싱가포르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질서와 번영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희생하지 말라고. 경제 성장이라는 명분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하지 말라고. 깨끗한 거리를 위해 침묵을 강요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끝에는 텅 빈 마철로만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완벽한 도시. 그것이 싱가포르가 맞이할 미래입니다. 과연 진정한 성공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자유일까요? 질서일까요? 행복일까요? 깨끗한 거리일까요? 따뜻한 공동체일까요? 싱가포르의 답은 명확합니다. 그들은 돈을 선택했고, 질서를 선택했고, 깨끗한 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국민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화려한 유리벽 안에서 싱가포르는 지금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의 가장 더러운 비밀, 여러분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